자, 방금 배운 거 지금 써먹어보자. 자, 일단 607번 같은 경우는 이제 풀겠다는 게 아니라 X축하고의 두 교점이라고 나와있죠. 자, 이제 고등 과정에 대한 학습을 저번 시간까지 하셨기 때문에 X축하고의 교점, 다시 말하면 이거는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하고의 교점인 거지. 자, 따라서 교점의 X좌표가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와 같다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야, 이제. 자, 그럼 거기 있는 마이너스 3하고 2가 방정식의 해라는 걸 캐치를 해서 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2차 함수에 해당하는 자, 쓸 필요는 없다. 그냥 이해할 수 있는 거야. 2차 함수에 있는 식과 y는 0이라는 직선 x축을 의미하는 식 0하고를 같다라고 놓고픈 2차 방정식의 해가 마이너스 3 또는 2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못 쓸래? 그냥 원초적인 방법은 근 한 번씩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이지만 두 근의 형태가 주어져 있으면 고민할 것도 없이 근계수라며. 그러니까 합한 거랑 곱한 걸로 A랑 B를 근계수 공식 써가지고 찾아내면 되겠죠. 할 수 있겠어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해서 A, B를 찾고 그럼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라 했으니 자, 원래 식이 Y는 이거였죠? 그럼 아래로 볼록이니까 무슨 값을 가져? 최소값을 가져. 그치?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아가지고 답을 구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딱 적절한 난이도 문제예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플러스 최대 최소 문제까지 섞여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얘네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그냥 얘기만 했고. 자, 608번을 읽어보려고. 자, 얘는 y에 관한 2차 함수, x 문자에 관한 2차 함수가 맞는데요. 일단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로 블록이니까 위로 블록이니까 최대값 존재하는 건 맞나요? 마이너스 y라고. 잘못 썼네. 자, 그렇게 됐을 때 자, 최대값을 스몰 m이라고 한대. 자, 근데 그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자,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일단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 자, 이거 범위에 제한이 안 걸려 있으니까 그냥 꼭지점의 y좌표 찾으면 끝나는 거거든. 표준형으로 바꿀게. 자, 1창의 개수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는 거니까 절반은 a니까 그 녀석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남아있는 것까지 딱 다 써봐.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자, 인수분해가 여기까지가 x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아, 플러스구나.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제곱을 어떻게 해야 돼? 앞에 곱해져 있는 마이너스를 곱해서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럼 위로 블록 구조니까 자, 그림을 항상 그리라고 해서 선생님이 그럼 이 녀석의 꼭지점에 y좌표가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무슨 값이야? 최대값이지. 근데 이 문제에서는 스몰 m이라고 써있으니까 문제에 맞춰서 쓸게 그냥. 근데 이 녀석의 다시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왜 다시 최소값을 물어봤냐면 내가 지금까지 쓴 관계식이 결국엔 뭐예요? 스몰 m 문자가 a의 제곱 더하기 6a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을 찾아낸 거잖아. 자, 그럼 또 최면을 거는 거야. m 문자를 y로 생각하고 a 문자를 x로 생각하면 이건 정확하게 뭐냐면 2차 함수 구조랑 똑같아. 2차 함수 구조랑 똑같아. 자, 그럼 2차 함수 다시 봐봐. 최고차의 개수 양수니까 아래로 부르기지. 그럼 최대값이야, 최소값이야? 최소값이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스몰 m 문자의 최소값을 물어봐. 자, 아까 우리 치환했던 문제 빨간색 예제 있었죠? 그거랑 더불어서 두 번 푸는 문제예요. 전체 주어진 식에서 최소값 찾고, 최대값 찾고, 그 관계식에 의해서 또 뭐를 찾아? 최소값을 물어봤어. 근데 문제에서 최소값을 물어봤느냐? 이 식 자체가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최소값을 갖는 아래로 블록 구조라서 문제에서 최소값을 구해라라고 한 거야. 그럼 결론은 뭐겠어요? 표준형으로 두 번 바꾸면 끝나는 거야. 이것도 예전 중3 때 내신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표준형 두 번 바꾸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다. 자, 이거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a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여기가 최소값 얼마다? 마이너스 12가 만들어진다는 거 찾을 수가 있는 거야. 이제 지역 화폐가 뭐예요? 그냥 돈이야. 돈이 말이야. 네가 살고 있는 그 시에서만 쓸 수 있는 돈이야. 이래서 나왔을 텐데. 네. 근데 아마 뭐에서 받은 거예요? 그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뭐 시별로 네. 침체된 경기도에서 경제 1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시별로 차등해서 이렇게 안양은 5만 원. 안양은 네, 5만 원. 그럼 그건 이제 그거를- 시에서 주는 건 따로 나올 거고 경기도 전체에서 나오는 건 아마
부모님들이 알아서 해주셨을걸? 저 10만 원 받았대는데. 그거 아마 고객 아니 고객님 주민센터에서 근데 그거 한 번에 니네가 가져- 신경 안 쓰고 부모님들이 다 가져간다고. 당연하겠죠. 저한테는 그거 말도 안 5만 원인가? 하셨어요. 전 엄마한테 말해서 10만 원 받아냈어요. 아니 5만 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근데 그거 5만 그건 원 아직 안 아직 나왔다. 알지도 못할 건 뭔지를 그건 아직 안 나왔어. 그 아무튼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안 쓰고 조금 남기면은 그거 어디서 부담돼요. 써요? 그거 저 엄마 쓰는 게 그거로. 뭐 어디 그렇게 그 자기네 도시에서만 썼어. 다른 지역에서는 쓰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심지어 선생님 군포 시민이라 여기서 못 써. 근데 군포잖아요. 아 맞다. 오늘 얘기하는 아 맞다. 그 쌤 집 추적해야 되는데 아직도 안 했네. 비행하라니까. 자, 아 근데 다음 내일 거 시간이 하자. 아까워. 귀찮잖아. 선생님 차 트렁크에 대기. 아 그거 잘못하면 죽어. 맞아. 자, 최소값이 -3인 2차 선생님 함수. 운전 가격하게 하면 주. 아니야 그거 숨 못 쉬어서 죽을 수도 있어. 숨은 그 앞에 거 이렇게 열면 돼. 날라가겠지. 아니 앞에 그. 자, 이 녀석이 앞이랑 연결돼. y축과 아, 만나는 다 점에 없앨 수 y 있잖아. 좌표가 필요해. 자,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y 절편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때 a, b를 찾아라라고 했을 때 최소값을 줬고, 자, 이 녀석도 생각해 보시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분류해서 최소값이 존재하겠죠? 자, 그 녀석이 -3이라는 거. 똑같네. 표준형 바꿔야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표준형으로 바로 바꾸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가 최소값이니까 2a-1과 같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a는 일단 -1이거든요. 뭐 문제 없다. 방식 똑같은 방식인 거잖아. 자, 그랬을 때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다시 말하면 y절편을 찾아라 라고 했잖아. 그럼 a를 다시 대입해야겠네. 여기다 -1 대입하면은 -1이에요. 자, 이렇게 되지 않니? 네. 그렇죠? -2 플러스 1이니까. 자, 근데 y절편은 사실 이거 일반형이잖아. y절편, 일반형에서 그나마 좀 써먹을 수 있던 게 뭐였어요? 상수항이 곧 y절편이었죠. 그러니까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1인 거야. 자, 그게 문제에서 뭐예요? b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두 개 더하니까 -2가 그냥 답이다. 자, 그래서 일반형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수항이 곧 y절편이었다는 거 우리 알죠? A가 B라는 거네요. 같죠, 값이. 뒤로 자, 다 적으면 넘기자. 616 616 616. 여기 5하고 6. 자, 6 해볼게요. 쌤 어릴 때 왜 스타 하셨어요? 어? 그때 할게니 스타랑 갤러그 봤었거든. 킹 오브 파이터즈? 엄청 옛날 연구거든요. 쌤 그래도 하셨잖아요. 하긴 했죠. 롤이 언제 나왔냐? 쌤체 말투. 청계 파이터를 안 해봤어. 아니면은 2016 오락실 가셔가지고 난 구경만 했지 해본 적은 쌤 없어. 킹 오브 파이터즈도 하셨잖아요. 아니, 해본 쌤 적은 몇 없어. 살 때 무한 오락실 제가 생겼어요? 오락실 가서 그거 안 해봤어요. 그 뭐지? 선생님 오락실 가서 한 건 스트라이커즈 1945밖에 안 해봤어. 뭘 좀 아시네요. 아, 이렇게 그거 이렇게 누르면서. 그것도 재밌는데 그 이렇게 moving 치면서. 1945였나? 내가 바로 말했잖아. 방금 쌤이 말하셨어. 1945. 아 뭘 좀 또 아시네요. 있는데 뭐지? 근데 거기서 웨이스티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터지면? GTA에서 나오잖아. 나 오락실 가면 자. 그거밖에 안 하는데. 발발. 자, 이 녀석의 최소값이 -1이래요. 잘 봐라. 그왜 하냐? 자, 야, 일단 a 값이 뭔지 몰라. 양수진 철권해. 일단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절대로 이 녀석이 0이 되면 안 되는 건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 최소값이 주어졌으니까 일단 요거를 보고 니네가 판단해야 되는 건 최소값이 주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륨일 때 아니냐? 예. 그래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는 걸 원래 체크를 좀 해야겠죠. 자,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써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꼭지, 이 녀석이 최소값이라고 적혀 있는데 어쨌든 꼭지점의 y좌표인 거 아니겠어요? 맞지?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얘를 앞에서 풀어봐서 알겠지만 다 표준형으로 바꿔서 꼭지점의 y좌표를 찾았단 말이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 그럼 그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가 요 녀석이 돼야 되는 거잖아. 같은 과정이야.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일단 요 식을 표준형으로 바꿀게. 자, 바꾸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안 어려워. 자, 그럼 나왔을 때 여기 있는 꼭지점의 y좌표가 곧 요 녀석이 돼야 된다는 거 확인 바로 해봐. 자, 그럼 느낌을 가져보자. 문자 2개씩 하나니까 이건 연립방정식 유도하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식이 하나 밑에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또 풀게. 그냥 gx구나. GS
500원. 자 봐봐 저러는 거 하루 이틀 있냐. 아 그래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요즘에는 안 하지 않았어요? 그거는 방금 그랬어요. 아니 방금 빼고. 너 혼잣말 많이 하잖아.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ET. 아 오늘. 자 최대값이 3이래. 그럼 똑같아요. 자 얘는 위로 블록이니까 당연히 최대값인 거잖아. 자 그럼 꼭지점의 y좌표 마찬가지로 찾아봤더니 요거죠. 자 그게 3이라는 거니까 자 주황색과 빨간색 연립방정식 풀면 됩니다. 자 할 수 있겠죠. 자 계산하면 1 나오고 마이너스 3 나오고 뭐 쉽죠. 사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요? 중상 과정에 공부한 거니까 할만해. 그래서 답을 적어주셔야죠. 2 이건 자 2번 이제사 6 2 2요. 적어주세요. 6 2 2. 자. 아 왜 끝까지 무시하세요? 말로 했잖아. 아 진짜 6 2 2. 아. 시끄러워. 겁나 시끄럽네 진짜. 하나 둘 셋. 자 6이 돼야지. 아! 이것들은 어려운 거 미리 풀어주고 공부를 안 해서 어제오랑 B 플러스 안 하는 겁니다. 자 제한된 범위는 잘 봐야겠죠. x의 거리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으면 자 제일 먼저 체크해야 되는 건 근데 어려운 거 꼭지점 해줘. 또는 축이 어려운 거안 범위 안에 해줘도 들어가나 안 되는 들어가나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자 일단 또 표준용어를 바꾸자. 써주세요. 몇 번 하는 거예요 도대체 바꾸는 거? 자 묶어볼게. 그러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바뀌어. 자 그러면 x는 1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그럼 대략적인 형태를 봐야 되는데 자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적혀있다. 자 그럼 그림도 그려봐 간단하게. 자 그림 그리는 거 절대로 빼면 안 돼. 자 아래로 블록이고 축의 방정식이 x는 1인 거니까 자 범위는 0부터 4라는 범위 안에 정확하게 들어간다. 자 4까지니까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래프는 얘만 쓰면 되겠네. 자 그러면 기존의 최소값이 전액대로 변하지 않고요. 최대값은 어떻게 찾는다고 해서 축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녀석 4를 대입한 게 최대값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문제에 있는 조건을 볼까요? 최대값이 7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2래. 자 그럼 관계식 쓸 수 있죠. 7이 어떻게 나왔어? 4 대입한 거야. 자 4 대입하면은 9a 마이너스 a가 되지? 자 이제 쓰자. 또 연방이야 그래서 문자 두 개잖아. 자 밑에 있는 식에서 나머지 a, b에 관련된 식을 자 또 찾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자 이거는 그냥 꼭지점의 y좌표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찬가지로 우리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자뭐 할만하죠. 자 계산하면은요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네요. 0. 자 더하면 0이죠. 그러면 6, 2, 4, 10. 0 중에서 6 2. 아 배고파. 아 뭘 밥을 먹고 왔는데 배고프네 그냥. 뭐 먹었어? 공부하고. 충분하잖아 그러면. 저는 음료수 먹었어요. 배고파요. 밥을 남기셔야지 먹고 오라고. 아니 시간이 애매하다고요. 쌤 확 진짜 땡기던지. 맞아요. 나도 뭘 먹기에는 좀 그런데 학원 가면 또 배고플 것 같고. 온라인. 아니 야. 역사쌤은 극혐이에요. 잘 봐. 수업을 너무 오래 해요. 나도 국어가 제일 극혐인데. 국어 겁나. 하나가 들었어요? 60분이 넘어. 우리는 모든 쌤이 다 극혐이야. 예. 자 아까 치환하는 거 마지막에 연습했던 거다. 또 한 번 해보자. 자 아까 치환하는 거 표준형 바꾸는 거 2번 계산했어요. 왜 계산했어요? 치환한 문자도 제한된 범위가 설정되기 때문에 어떻게 제한이 걸리는지를 한번 계산하고 치환한 식에서 또 한 번씩 총 2번 계산했단 말이야. 자 근데 아까 내가 개념 설명하면서 두 가지 틀을 얘기했었죠. 애초부터 x 문자가 제한이 걸려 있을 수도 있지만 쟤처럼 안 걸려 있을 수 안 걸려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해보니까 어땠어? 범위는 하나는 생기죠. 진짜 범위는 걸린다. 제한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 자 똑같은 거야. 또 연습하자. 12번 유형 별표 쳐. 그런 의미에서 니를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야. 얼표. 12번. 오늘 그래서 숙제가 어디까지였어요? 끝까지. B단계? A단계도 나간다. A 단계도 있잖아. 너무 많아. A 단계도 해야 되겠네요. 개문도 있고. 풍선자랑 A단계 둘 중에 하나 고르세요. 개만은 빼주세요. 그니까요. 맞아요. 솔직히 네. 저번에 아 가위가위보. 개문 연속 이틀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알았어. 예. 협상 성공.
한번 봐줄게. 근데 풀산자를 엄청 많이 내요. 몇 페이지 안 돼? 그래. 몇 페이지인데요? 한 20페이지. 20이요? 농담이야. 몇 페이지? 10장이지. 예? 모르겠다. 아, 이렇게 많아요. 몇백 페이지 몇 된다고요? 페이지요? 간단한 그뭐 문제가 돈안 내주시. 중단은 전까지. 2차 방정. 안돼 안돼. 87에서 91이네. 네, 그럼 맞지? 주장 맞아. 주장. 91까지 맞지? 나 2장 반. 그래. 뭐그 정도 할만하잖아. 안돼. 자, 더 줄이려고 하지 마. 더 늘려버릴 안되는 거야. 반말 아니죠? 혼자만. 자, 그럼 치환하자. 뭐 할 거냐면 아까 잘 예제 들어줬던 거는 괄호 안에 있는 식이 똑같은데 얘네 다르죠? 그럼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첫 번째, 나는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요거랑 요거만 공통이니까 저거 두 x의 개 제곱 맞죠? 더하기 2x를 치환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은 첫 번째 괄호를 치환해도 돼요. 근데 왜 t로 해요? 내 마음이죠. 불만 있어? 자, 그럼 뒤에 있는 괄호는 뭐라고 바꾸면 되겠냐? 잘 봐. x의 제곱 더하기 2x잖아. 그럼 이거를 x의 제곱 더하기 2x는 하고 바꾸면 치환한 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자, t 플러스 1이 되지. 마이너스 1을 넘기면은 네. x의 제곱 더하기 2x는 하고 정리하면. 그래서 뒤에 있는 걸 t 플러스 1로 이렇게 바꾸면 되고, 자, 그럼 앞에 있는 건 마이너스 2의 t제곱이라고 바꾸면 되겠지. 자, 근데 노란색 기준으로 치환을 하게 되면은 식이 자, 마이너스 2에 노란색만 치환하는 거니까 t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6의 자, 6t가 되죠, 이번에. 자, 둘 중에 하나로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자, 이제 방식만 얘기한 거다. 자, 푸는 거는 파란색 갖고 한번 해보자. 자, 방식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파란색 갖고 하게 되면은 아까 말한 대로 x의 범위에 제한이 걸려있진 않지만 치환한 문자의 범위의 제한이 걸려있지 않는지 꼭 판단하라고 했다. 자, 이 녀석을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꿔서 어떻게 제한되는지 확인해보자. 자, 1 더하고 빼면 되죠. 네. 이렇게. 자, 그럼 바로 한다.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지. 그럼 가볍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꼭지점에 x좌표 마이너스 1이고 y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되나요? 그러면 최소값으로서 마이너스 2를 갖는데 그게 뭐야? t의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거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갖는다. 라는 제한된 범위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번씩 계산을 꼭 해야 된다. 자, 그럼 전체 주어지식 파란색 갖고 하는 거죠? 파란색. 자, 파란색만 갖고. 그러면 이 치환한 식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한다? 표준형으로 다시 바꿔요. 자, 바꾼 거 그냥 써줄게. 마이너스 2에 t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2분의 21 더하기 k 지저분하게 나오죠? 이렇게. 그럼 지금 치환한 식이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거야?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새로운 범위를 갖는 거란 말이야. 꼭 체크해야 돼. 자, 그럼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는지 체크하는 건 똑같다. 알겠나? 자, 그럼 2분의 3이 축의 방정식이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죠. 자, 근데 위로 블록이잖아. 뭐 그림 또 그려. 그냥 2분의 3이 축이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네. 그러면 이 녀석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살아남는 그래프는 이 주황색 부분 살아나고 이거 지워버려야겠지. 자, 뭐뭐로 갔죠? 최대값이 10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녀석의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최대값이 되겠지.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10. 근데 표준형 바꾼 거에 따르면 이게 y좌표잖아. 그러니까 2분의 21 더하기 k와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다. 계산하면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요. 자, 아까도 해보고 지금도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죠? 표준형을 두 번 바꿔야 돼. 첫 번째 표준형은 왜 바꿨어? 치환한 문자의 범위를 찾기 위해서. 그 다음 거는 치환한 식의 새로운 최대값,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자, 표준형을 두 번씩 바꿔야 되더라. 두 문제 남았다. 자, 됐어요? 뒤에 활용이 다 물려있더니. 그러면은 여기 8 아니면 여기에 두 개 풀어주시고 3개 남았네. 자, 13번 유형도 별표 쳐라. 가볍게 쳐요. 네. 자, 이건 내가 옛날에 얘기한 개념이 나왔던 건데요. 2차 방정식 때 했던 거야. 니네한테 처음 표준형 바꿔서 최대 최소 찾아라라고 간접적으로 한번 설명해줬던 자, 그 얘기가 또 나오는데 자, 627번 한번 보실까요? 625전지 건천거구나. 맞아요. 자,
자, 6이 9가 더 어려우니까 9를 해줘. 둘 다예요. 얘 별표 안 치길 잘했다. 둘 다예요. 둘 다예요. 그냥 지우면 되잖아. 어떻게 지워요? 화살표를 해. 화살표 더러워지잖아요. 둘 다 해주신다고 믿을게요. 수정 페이퍼. 이미 했어요. 안 돼요. 2개 해주시는 줄 알고는 6이 7번 다 그거 별표했는데 맨 처음에 안 쳤다가. 자, 잘 들어. 일단 첫 번째 내가 이 유형을 별표를 치라고 한 이유는 2차 방정식 할 때 얘기했던 것 중에 B 플러스 풀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이 녀석은 x, y 문자에 관한 2차식이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값, 최소값 아니면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거든. 여기 있는 게. 자, 그래서 뭐냐? 2차식 구조일 때 2차 방정식 때 써줬던 거야.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했어? 가장 큰 값.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표준형으로 바꿔서 표준형처럼 변형해라고 했죠. 2차 함수의 표준형처럼 식을 변형하는 거죠. 근데 얘는 문제가 있어요. 니네 2차 함수라고 생각하려면 2차식이잖아. 그럼 y는 이라고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데 이미 y 문자가 있어. 이런 2차 함수 본 적이 없지 당연히.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식을 정리할 거야. 뭐 갖다가? 얘가 정리할 거야. 자, 잘 봐. 상식적으로 y 문자 없으면 이거 그냥 y는 이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2차 함수처럼 생각하면 되지 않니? 단순하게. y 제곱을 없애버려. 근데 얘를 y 제곱이라고 정리하면 1-x가 되니까 대입할 수 있잖아요. 자, 주어진 식에다가 자, 이 자리에다가 그냥 대입을 하는 거야. 자, 이렇게 대입할 수 있어.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겠지. 자, y 날라갔죠? 그럼 얘를 y는 이라고 상상만 하는 거야. 쓰는 게 아니라 상상만 하고 표준적으로 바로 바꿔버려요. 자, 마이너스를 묶어서 자, 절반의 제곱이니까 4를 더하고 빼면 되겠죠? 자, 그럼 표준적으로 바꾸면 x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8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럼 뭐라고 했어? 이 식에 최대값 물어봤어, 책에서? 그러면 아래를 부르기 아니라 위로 부르기니까 꼭지점의 y절표가 뭐가 돼? 8이 되지. 그럼 최대값이 8인가? 이상한 거 없니? 있어요. 답은 맞아. 근데 이건 우연히 맞은 거야. 안 한 게 있어. 범위 따지기. 맞아요. 제한된 범위가 걸려있지 않을까 의심해야 돼. 아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무도 대답 안 했잖아요. 오늘 배웠는데 그래. 한 2달 지나서 이거 대답하면 모를 것 같아. 얘네 대답 못했는데 이거. 다 까먹어가지고. 두 달도 안 지났네요. 뭐를? 벌써 2달 지난 것 같은데. 두 달은 안 2차 방정식을 2달 전에 했냐? 네. 지난주에 했잖아. 아니에요, 쌤. 2차 방정식은 뭐 했어 지난주에 그러면? 아, 지난주에 했구나. 아, 2달은 아니잖아. 어쨌든 찐따야. 완전 정신적 피해 보상 5천만 원 주세요. 자, 됐죠? 그럼 답은 맞는데 결과만 맞는 거고 안 한 게 있어. 거기 보면 왜 하필이면 x, y를 실수라고 줬을까? 그거 의심해야 돼. 자, 이렇게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점수 다 빠지는 거야. 자, 허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잘못된 거를 일단 허수 나오면 안 되지. 함수는 허수 안 나는데 했잖아. 그러니까 실수라고 준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반만 맞는 거야. 아, 왜요? 복수 사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봐라. 복수에서 허수 뺀 게 실수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자, y의 제곱이 정확하게 뭐냐면 이건 실수의 제곱이지. y가 실수라고 했잖아. 그럼 우리는 알아. 실수를 제곱하면 음수 빼고는 다 된다는 사실을 알아. 자, 무슨 얘기냐? 실수의 제곱이 너무나 크거나 같잖아요. 그러면 1-x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자, 지금 말한 걸 잘 들어라. 일단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대입한 것까지 괜찮은데 문제는 실수의 제곱이다 보니까 야, 이게 중요한 거야. 실수의 제곱이다 보니까 범위의 제한이 자체적으로 걸린다라는 걸 원래는 체크를 해야 돼. 자, 그럼 1-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범위가 딱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작거나 같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 0까지 포함되잖아. 아니 1-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푼 거잖아. 맞죠? 그러면 이 식에 정확하게 제한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거냐면 1보다 작거나 같다가 원래는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범위 제한 걸렸으니까 뭐 찾아야 돼?
축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마이너스 2가 축이지? 자, 마이너스 1은 어디 있어요? 오른쪽에 있겠죠? 없어요. 자, 1이구나 그냥 1. 자, 1은 오른쪽에 있겠죠? 자,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제한된 범위가 요 범위만 그래프를 쓰고 나머지를 지워버리는 거지. 자, 그럼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니까 우연히 맞은 거야 아까처럼. 그냥 8인데요. 그냥 8이야? 미안하다. 8이라고 어쨌든 알겠어요? 범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체크하고 풀어야지. 이거 안 하고 풀면 틀리는 거다. 위에 있는 문제들도 이런 식으로 풀리는 게 많으니까 잘 해봐. 알았지? 자, 물론 처음 풀 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그러니까 답을 낼 때 식 정리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답을 내지 말라고. 범위 제한이 걸리지 않는지, 범위 제한을 걸리지 않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선생님은 내신 알겠죠? 거예요. 쉬운 문제 내기 당연히. 자, 마지막 유형이네요. 여기서 2개 풀어주세요. 꼭 그래야 돼? 네, 633이랑 63. 자, 그러면 날로 먹기 대표 문제. 아, 와. 날먹 방송 하시네요. 계속 어려워지면 돼. 저희 그래 그러려고 딱 봐도 맞죠. 문제랑 길어 보이는데. 자, 함수에서 도형의 둘레, 넓이 나오는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이 꼭지점에 x좌표 미지수 넣는 게 시작이라 1차 함수 활용해도 이런 거 많이 나왔었죠. 자, 1차 함수 어려운 문제 중에 막 이런 거 기억나냐? 여기 막 정사각형 껴있던 거 기억나냐? 이런 거. 2차 함수에도 1차 함수도 정사각형 이렇게 껴있는 것도 있고요. 1차 함수 문제도 여기가 정사각형이야 라고 써있는 문제, 약간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자, 이 문제도 풀이의 시작은 요점이 됐건 요점이 됐건 꼭지점에 x좌표를 a로 놓고 시작하는 게 시작이었어. 얘도 똑같아. 꼭지점에 x좌표, 요점이나 요점 중에 하나를 x좌표를 미지수로 놓는 거야. 자, 그럼 나는 요 녀석의 x좌표를 a라고 한번 나눠. 풀이의 아이디어가 똑같다라는 걸 느껴야 돼. 1차 함수 때 똑같아. 차이가 없어. 자, 그럼 조건을 보자. 두 꼭지점이 2차 함수 그래프 위에 있다. 자, 위에 있죠? 식도 써보자. 내가 이걸 자꾸 해주는 이유는 2학년 거랑 3학년 거랑 접근하는 아이디어가 똑같다라는 거야. 차이점이 없어. 도형이 있으면. 고등학교 때, 지금 고등학교 거잖아, 사실. 그쵸? 그러니까 중학교 거 열심히 해놔야 돼, 사실은. 얘네가 시험 대비 기간 하는 것도 안 보는데도 시험 대비 기간 왜 하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야. 내신교재 풀면 저런 문제 계속 나오거든. 학교 기출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 니네가 이번에 시험을 안 봐도 하는 거라고. 알겠지? 니네가 아직은 본격적으로 시험을 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 피부에 와닿는 사실은 아니기는 한데, 선생님이 매번 내신 대비할 때만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건 100점 맞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구멍 난 부분 메꾸기 위해서 열심히 하라고 얘기해요, 항상. 알겠어요? 보통은 열심히 하면 굳이 100점이 아니어도 자기가 만족할 만한 성적이 수학은 나와. 반대로 열심히 안 하면 성적이 나와도 문제예요. 왜? 자기가 대충 준비했는데 학교 시험이 쉽게 나왔어. 100점 맞았다고 헤헤헤 그러면서 안 좋아해 나. 저번에 뭐지? 그럼 정색하고 들고 올까요? 네, 저번에 근데 난 100점 맞아도 혼내. 왜 100점을 맞아서 하고 있어? 100점 맞아도 혼내. 진짜. 저는 네, 저번에 끔찍한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방금 삼각대가 흔들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니야, 흔들렸어. 아비다. 아미나 더 했어야지. 자, 봐봐 어쨌든 시험 대비할 때 다다음 주쯤부터 한다고 했잖아. 할 때 일단 시험 대비할 때 좀 집중력 있게 하시는 것도 당연한 거고요. 시험 대비하거나 이렇게 선생님이 선행 나가면서 설명해주면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사실은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니란 말이야. 똑같은 방식이라서 강조를 했잖아. 기억나냐 근데 이런 거? 네. 기억났으면 좋겠어. 니네 그림은 기억나요. 그럼 됐어요. 자, 그럼 해보자. 많이 흔들렸네 카메라?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는데 이게 이거 좀 보이나 봐. 그 밑에는 항상 보이죠. 아니 그 까만색으로 돼 있잖아. 한두 번 봐. 까맣지 밑에. 앉아라. 눈 없냐? 안 보이냐? 앉아.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니네밖에 안 보니까 어차피 삐뚤어져도 상관없어. 아, 볼 때 굳이 이렇게 봐야 돼. 자, 아니 빈혈기도라. 이렇게 해서. 빈혈. 자, 이때 직사각형 ABCD의 둘레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여라고 했죠. 자, 그럼 둘레 길이라고 나와있지? 그럼 식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다 문장제 문제 활용이다. 둘레 길이 관계식을 써야겠다. 여기 우리 정사각형으로 나와있지 않아. 그냥 직사각형.
자, A라고 처럼 줬죠. 생겼어요. 그럼 생각해보자. 가로랑 세로의 길이를 찾아볼게. 그럼 일단 바로 찾을 수 있는 게 A를 대입해. Y좌표 나오지 않냐? 대입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8A라고 나오지. 자, 지금 이 점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좌표나 Y좌표나 다 양수예요.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직사각형에 세로의 길이가 곧 이거랑 그냥 똑같아요. 자, 그럼 세로 하나 찾았어. 쌤 이거 삼각대 부수면 어떡해요? 자,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물어내야 돼요. 그럼 일단 가로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일단 대칭성에 의해서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대칭성에 의해서 이 직사각형도 똑같아. 축 기준으로 접으면 이거 접으면 폭이죠. 그럼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랑 이렇게랑 폭이 똑같아. 모르겠네. 그럼 파란색의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자, 저게 A가 아니죠. 잘 보세요. A는 봉쇄죠? 요 점의 X좌표잖아. 그럼 요만큼만 A인 거야. 여기 원점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파란색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찾아서 빼요. A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찾을래? 축이죠, 축. 네. 그럼 축의 반경식만 찾으면 되잖아. 자, 이거 공식 대입.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분의 B 대입하면 4 나오잖아. 네. 됐니? 그래요? 자, 그렇네. 맞잖아. 그럼 여기가 4칸인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의 길이는 4칸에서 A만큼 빼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애들 잘 틀려. 왜 그러냐면 이거 못 찾아서 그래, 사실. 4 마이너스. 자, 파란색의 길이가 4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자, 그럼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하면 8 되죠. 마이너스 2A. 자, 8 마이너스 2A가 된다. 자, 갖다가 둘의 길이 이 등식 세워서 하면 되잖아요. 네, 관계식을 세워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가로에다가, 세로에다가. 자, 이거 곱하기 2한 게 가로잖아. 그럼 8 마이너스 2A라며. 자, 둘의 길이니까 가로, 세로 더한 거에다가 곱하기 2 해야 되죠? 됐니? 자, 그러면 2차식이잖아. 그치? 자, 그랬을 때 둘의 길이의 최대값이 있어. 똑같은 얘기야. 2차식의 또 최대치세요. 자, 뭐라고 써놨어? 표준형처럼 바꿔라. 자, 라고 해서 인형을 마찬가지로 표준형스럽게 바꿔요. 자, 바꾸게 되면 이렇게 나와. 마이너스 2에 A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34라고. 자, 똑같다. 범위 제한 걸려있는 거 원래 다 체크해야 된다. A의 범위에 제한이 어떻게 걸려있을까 한번 추정해 봅시다. 3이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해봐. 그런가? A가 0이 되면 어떻게 돼? 여기로 오겠지.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왜? X좌표가 0이 된 거잖아. 그럼 문제가 뭐가 생길까? 둘레의 길이가 안 만들어지죠. 왜?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겠지? 3분이 나오지 않을까요? 요점하고 요점이 X축에 처박히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이 안 만들어지죠. 처박힌다는 말이 자, 그러니까 A 자체가 0이 되면 안 돼. 원래. 커야 돼. 4 반대로 4가 돼도 안 돼. 왜? 이 점이 X좌표가 4가 돼버리면 이 점이 꼭지점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 직사각형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만들어지다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선이 돼버리니까 마찬가지로 어디서 많이 직사각형이 본것 같은데, 만들어지죠? 자, 그러니까 사고단을 마찬가지로 잡아야 돼. 그래서 원래 여기 있는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제한된 범위가 있다라는 걸 다 찾아서 풀어야 된다. 이게 어려운 거다. 대칭 치과 식 세우는 거에서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야. 이것까지 다 써야 돼. 좀 귀찮아, 그러니까 니네들한테. 자, 근데 해봤더니 축의 방정식이 3이죠.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위로 블록이네요. 위로 블록인데 최대값이 뭐가 돼? 꼭지점의 y좌표인 34가 되는데, 자, A 값의 범위 안에 꼭지점이 들어가지? 축의 방정식이 축이 들어가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최대값이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죠. 자, 됐나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답이야. 34가요. 네. 자, 아까 푼 것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보니까 범위 안에 들어갔죠. 자,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문제가 있고 안 들어가는 문제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범위 찾아야 돼.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요거 안 가운데 들어가는 있는 문제 해볼 거예요. 어려운 게 사실은 이런 거 찾는 거야. 다음 자, 하나 더 해줘. 해주신다면서. 근데 어차피 시간 남지 않아요? 시간 나가 자, 633번 아까 부채꼴 그 문제랑 비슷한 거예요. 예제 마지막에 해줬던 거.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것도 28인데. 예. 이 문제인가 보네. 아, 내가 10만 안 해도 되겠네. 개념. 어디를 뭐였지? 아, 쌤, 안 하실 거예요? 차이 문제 하죠? 아까 이게 예제랑 똑같나 보네. 아까 문제인가 보다 이거. 아까랑 숫자가 그럼 개라고 써놔야겠다. 일단 개념 노트라고 표시만 하나 해봐. 개놈이랑 근데 일단 자기가 스스로 풀어.
자기가 다 스스로 보고 저 진짜 다 개놈이라고 보는데. 개놈은 뭐야? 개념 노트예요. 왜 놈이야 근데? 개념 노트를 그냥 난걔 노라고 쓰는데. 난 개념이라 쓰는데. 개 노는 너무 밋밋한 난 그냥 개라고 썼는데. 난걔 좀 자, 써야 돼. 635번은 닮음을 써야 되니까 닮음이라고 써놓으세요. 어디요? 닮음이라는 건 아니고 635번은 닮음 관계식을 써야 된다는 거를 자, 이게 좀 어렵고 바로 위에 거 하나 더 해줄게요. 나이스. 634. 자, 635 닮음 써야 된다라고 표시 한번 해놓고 집에서 잘 풀어봐. 3, 4. 한국 저희 창의 문제 풀어요? 시간이 없죠. 바로 집 가야 돼. 아, 씨. 당연히 문제 없어. 집 가는 걸 싫어해. 넌 그럼 리에이터 나와. 아, 여기 남아라고. 네? 니도 나무를. 여기 가봐. 밥 먹고 9시까지 밥 먹어. 왜?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에 학원도 안 나오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니야. 목요일 날 못 남는 거 그냥 오늘 다 타고 가라고.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근데 말투 내일 할 거 오늘 선생님 아가리 해도 되는 거예요? 못 들었어요. 미안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담장 옆에 진짜 직사각형을 가축무리를 만들고 자, 이것도 쉬워. 둘레의 길이가 30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건 이거다. 이제 이쪽은 그림은 담벼락이기 이거 때문에 알아야 철사를 울타리를 쓸 필요가 전혀 없죠. 자, 그럼 둘레의 길이를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세로 2개 있고 가로는 하나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된다. 자, 그때 가축우리의 최대 넓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얘도 넓이의 관계식을 써야 돼. 오늘 숙제가 별로 없네요. 전해줄 거거든? 아니요.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 했을 때 일단 식을 써야 되는데 숙제가 가로랑 솔직히 세로 중에 하나를 미지수를 놓으세요. 자, 근데 선생님은 그냥 세로의 길이를 x라고 한번 놔볼게. EX 새로 자, 그럼 가로의 길이는 둘레의 길이가 자 이렇게 3개 더하기 32라고 했으니까 32 마이너스 EX 32번 빼면 되겠죠? 자, 됐어? 그럼 넓이가 어떻게 돼요?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32 마이너스 2x에다가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x를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이거 전개하면 x에 관한 마찬가지로 이것도 2차식이죠. 2차식 2차식의 최대 넓이, 최소 넓이 이런 거 물어봤으니까 최대 최소야. 따라서 2차 함수라고 생각하고 마찬가지로 표준형으로 바꾼다. 자, 라는 거예요. 자, 뭐 바꾸게 되면 마이너스 2에 자, 바꾸고 나서 하나 설명할 게 있다. 잘 봐라. 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꿨잖아. 자, 그랬을 때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x의 제한된 범위를 또 찾아야 돼요. 자, 또 해볼게. x랑 32-2x가 변의 길이이기 때문에 x도 양수가 돼야 되고 32-2x도 자, 양수가 돼야 된단 말이야. 자, 이거 풀면은 x가 16보다 작다라서 얘랑 얘의 공통 범위를 쓰게 되면 이걸 꼭 써줘야 된다는 거야. 제한된 범위. x가 0하고 16 사이이다 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안 쓰면 감점이에요. 감점이에요. 자, 근데 꼭지점의 x좌표가 8인데 범위 안에 들어가네요. 그리고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존재하겠네요. 근데 꼭지점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그 녀석의 y좌표인 128이 최대값이겠지. 그러니까 답이야. 자, 이렇게 풀면 돼. 됐니? 자, 근데 중상과정 할 때는 이 문장계 문제가 거의 없다 보니까 내가 설명해 준 적이 없는데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다. 잘 봐라. 표준형 바꾸는 게 일반적인 풀이다. 근데 2차 함수는 사실 대칭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사실 굳이 따지면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다항식 곱하기 단항식이 곱으로 적혀 있는 거라서 굳이 언급하면 이 식은 인수분해 되어 있는 거야, 이거. 2차식 자체가 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x절편을 편하게 찾을 수 있어요. 왜냐? 이거 y는 이라고 생각하면 2차 함수인 거잖아. 그랬을 때 y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2차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은 다 대부분 근해 공식 아니면 인수분해로 풀었잖아. 그랬을 때 이거 풀게 되면 괄호 안을 연관되는 숫자가 2차 방정식이 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푸시게 되면은 x는 0 또는 마이너스 16 16이란 말이야.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위로 볼록이죠? 우리 초고차항에서 음수니까. 그럼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나는데 자, 우리는 알아? 0, 16 x축하고 교점의 x좌표가 당연히 방정식이 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6이 되는 거란 말이야. 축이 8이 사실은 이것도 중요하다. 그럼 우린 여기서부터 할 수 있죠. 정확하게 가운데 지나가는 게 축인 거잖아. 더해서 반 나누면 되지. 그래서
x는 8이 축의 방정식이다 찾을 수 있고 이것도 범위도 중요하지만 찾을 수 있어. 최대값 자체를 찾을 때 뭐가 좋냐면 표준형 바꾸는 게 사실 귀찮은 거거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거를 할 수 있게 되면은 주어진 식 있죠. 요거. 여기에다가 x에다가 8을 대입해 보면 8을 대입하면 128이 그냥 편하게 계산이 돼. 얘보다 훨씬 낫다고. 둘 다 알아야 돼 근데. 알았죠? 근데 언제 줬냐면 식을 세웠어. 관계식 세웠지? 세웠는데 그 세운 식이 인수분해 되어 있는 식의 형태이면은 이 방식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아까 풀었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었죠?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그냥 표준형으로 바꿔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대칭성에 의해서 x절편을 찾게 되면은 가운데 지나가는 점이 무조건 꼭지점의 x좌표이므로 그거를 대입한 게 꼭지점의 y좌표라는 걸 좀 편하게 찾을 수 있다. 라는 거. 그리고 고등 과정에서 더 중요한 건 범위 찾아라. 라는 겁니다.